안녕하세요. 클래시 오브 블러드 게임을 만든 파이널 4 레이디스 팀의 발표자 김사름입니다. 저희는 곽윤주, 김사름, 조메이, 문연아, 넷으로 구성한 팀입니다. 윤주님은 피겨 기능과 동기화, 저는 위젯과 애니메이션, 메이님은 특수 모드와 디자인, 현아님은 세션과 게임 로직 구성을 메인으로 맡아서 작업했습니다. 클래시 오브 블러드 게임을 제작하기 앞서 저희가 어떤 배경으로 기획했고 또 개발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한 타겟층과 게임의 효과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저희는 타겟을 10대에서 20대 PC게임 유저로 정해서 캐주얼하고 귀여운 로우폴리 스타일로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인기 있는 슈팅 장르를 선택해서 우리 게임에 조금 더 접근성을 더하고자 했습니다. 선의의 경쟁과 협동하는 분위기를 기대하면서 멀티플레이 팀전 슈팅으로 게임 방향을 정했습니다. 게임의 기획 단계에서 참고한 레퍼런스 자료들과 클래시 오브 블러드 게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래시 오브 블러드. 이름에서부터 피튀기는 긴박한 게임임을 연상할 수 있게 지었습니다. 협동을 위해 고른 멀티 팀플레이 TPS 장르, 그리고 플랫폼은 윈도우 PC, 언리얼 엔진 5.3을 사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주 개발 환경은 라이더였고 저희는 노션과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스케줄 관리와 정보 공유하는 툴로 이용했습니다. 추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데 유료 구매한 에셋 외에 추가 모델링이나 인트로 화면 제작, 그리고 로고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게임의 주된 스토리는 뱀파이어와 인간이 싸워서 영역을 확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닌텐도의 스플래툰에서 땅 따먹기 하는 대결 구조를, 그리고 슈퍼 크리에이티브의 에픽 7에서 캐릭터 선택 위젯을 레퍼런스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미지들은 저희가 뱀파이어와 인간의 싸움을 상징하는 피와 마늘을 게임에서 사용하고자 참고한 이미지입니다. 기획 단계에서 스케치한 캐릭터 선택 위젯, 레벨, 그리고 설정 위젯 디자인입니다. 우측에는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 만들어 본 플로우 차트인데요. 게임을 실행해서 게임 로비에 입장하게 되고 로비에서 캐릭터와 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맵을 선택하게 됐는데 AI 대전 대신 저희는 랜덤으로 매칭되는 것과 프라이빗 매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고 게임 이후 결과를 보여주면서 다시 로비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게임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한 시간 3분 동안 면적을 많이 칠하면 됩니다. 빨간색은 뱀파이어의 피, 노란색은 인간의 마늘즙을 표현한 컬러입니다. 게임은 키보드와 마우스로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하고 저희 매칭할 때 기본은 2대2 플레이인데 1대1 모드를 체크하면 2명에서 1대1 모드로 게임이 가능합니다. 캐릭터는 총 2가지, 마녀와 백작 노스 캐릭터가 있고 무기는 페인트 롤러, 피스톨 2가지인데 추후 업데이트할 예정이어서 자물쇠로 공간을 미리 만들어뒀습니다. 우측에 인간팀과 뱀파이어 팀을 볼 수 있는데 인간을 상징하는 마늘, 뱀파이어를 나타내는 박쥐 2가지 특수모드로 변할 수 있게 했고 각자의 팀 컬러 위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하거나 충전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아이템은 총 3가지가 이용되는데 메인 맵에서 종류가 랜덤으로 스폰되게 세팅했습니다. 우측 필살기는 게이지를 다 채웠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다른 팀 플레이어만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게임 맵은 로비 맵 그리고 인게임 맵 2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게임을 만들면서 저희가 어떻게 일정 관리를 했는지 그리고 과정과 결과는 어떤지 설명드리기 전에 게임 플레이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로고고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간과 뱀파이어는 전쟁을 벌여왔다.
AI로 제작한 목소리를 넣은 인트로 영상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벌어진 인간과 뱀파이어의 전투.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인가?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튜토리얼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캐릭터 선택, 그리고 매칭하는 방법, 그리고 매칭됐을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내용을 적었습니다. 로비에 입장하게 되면 앞에 보이는 빨간색 부분에서 캐릭터와 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젯에서 배경음악 소리를 컨트롤할 수 있고요. 게임 종료나 튜토리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호박에 오버랩하게 되면 캐릭터 선택을 바로 할 수 있고, 캐릭터 선택하고 무기를 선택해야만 입장을 할 수 있게 세팅했습니다. 미니맵으로 게임 입장하는 곳으로 바로 텔레포트 하는 장면이고요. 좌측은 서버, 우측은 클라이언트 화면입니다. 입장하기 전까지는 맵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 3분 동안 열심히 칠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중간중간 배치되어 있는 아이템을 획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면 X 표시를 해서 상대방이 죽었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고요. 특수 모드로 변해서 벽을 타고 이동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지금 필살기 게이지가 100% 찬 게 보이는데요. 필살기를 사용하면 상대방 팀만 바로 직사하게 됩니다. 특수 모드일 때는 철망을 통과하게 돼서 죽게 되기 때문에 사람일 때 이동해줘야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등 뒤에 자기 색깔 컬러의 물감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면 줄어드는 게 보이게 세팅했고, 부족했을 때는 부족하다는 표시도 해주었습니다. 부족할 때는 자기 컬러 위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종료되면 면적 계산 화면을 보여주고 게임이 종료되게 됩니다. 저희 스케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2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약 한 달 반의 스케줄입니다. 프로토타입까지는 일반 기능 구현을, 알파 때는 동기화와 디자인에 집중했고, 그리고 어제까지는 버그 수정과 디테일업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계획한 거에 100%에 가깝게 진행했으나
일부 시간 부족으로 폐기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업데이트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슬라이드부터는 게임 플레이 영상에서 언급드린 주요 기능에 대해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캐릭터와 무기는 메시 어레이를 사용해서 해당 인덱스에 맞는 메시를 보여주게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색칠하는 기능은 Find Collision UV 함수로 트레이스의 히트 지점이 UV에서 어느 위치인지 구해서 표면 UV에 드로우 메테리얼 함수로 브러쉬 텍스처의 크기, 모양, 위치를 전달해서 색칠하도록 작업했습니다. 네. 캐릭터 특수 모드일 때는 자기 컬러일 씬 캡처 기능을 이용해서 현재 바닥 컬러를 측정하고 자기 팀 컬러와 비교해서 그 컬러에 따른 다른 상호작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컬러 위에 올라갔을 때는 조금 느리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벽 타는 기능은 벽에 닿았을 때 씬 캡처를 앞방향으로 회전해서 컬러를 체크하고 인풋 값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네, 죽었을 때는 새로 리스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어떤 플레이어가 죽었다라고 표시해서 모든 플레이어가 알 수 있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리스폰할 때 플레이어가 라인 트레이스로 원하는 지점을 선택해서 텔레포트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임 결과는 씬 캡처로 전체 맵을 찍어서 한 장의 텍스처에 담은 다음에 리드 리니어 컬러 픽셀 함수를 이용해서 팀별로 해당하는 컬러의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루마 AI를 이용해서 게임에 들어가는 로고와 이미지를 생성했고 추가 게임 디자인 요소로도 활용했습니다. 2주 전에 알파 타입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받았던 피드백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추가로 어떻게 구현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강사님, 탁 강사님이 완성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총을 쏠 때 쐈다, 맞았다를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있었고 윤 강사님은 왜 노란색인지 모르겠다, 왜 마늘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게임을 해본 친구들은 게임 플레이 방법을 어려워해서 거기에 대한 튜토리얼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감 충전이 너무 답답해서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추가 구현을 했는데요. 피격을 당했을 때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펙트를 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게 했고요. 맨 처음 시퀀스 인트로로 사람팀이 마늘을 이용해서 공격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잘된 점, 아쉬운 점, 보완할 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는 저희가 계획했던 거에 아주 가깝게 완성해서 아주 만족합니다. 멀티플레이 동기화가 엄청 어려웠었는데 서로 모르는 부분은 채워주고 알려주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깃허브로 처음 같은 클래스를 수정할 때 충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처음 써봤는데요. 그래서 깃허브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저희가 기획을 세분화했다 생각했는데 만들면서 계속 추가로 기획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그걸 좀 더 세분화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완할 점은 시간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커스터마이징 부분이 있고 그래픽 최적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팀 서버 검색은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참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시간 부족으로 이 부분 또 추후 같이 연구해 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게임 속에서 사용한 리소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기 외에 있는 에셋 리소스들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클래시 오브 블러드 게임 관련 질문을 하시면 해당 부분을 구현한 팀원이 아주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게임을 많이 안 해보는 사람으로서 네. 편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은데 네. 그 약간 상대방이 몇 퍼센트를 지금 하고 있는지 우측 상단이나 네. 살짝 표시를 해주면 더 열심히 뺏기지 않기 위해서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색깔만 계속 칠하다 보면 조금 재미요소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아이템을 넣어서 어떤 아이템을 먹으면은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든지, 네. 뭐 상대방을 죽이면 상대방이 뭐 한 몇 초간이라도 이제 활동을 못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훨씬 좀 재미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코멘트 감사합니다. 저희 게임 아이템 3가지와 필살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미 구현되어 있는 네, 내용입니다. 근데 플레이 영상에서는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게임 재밌게 했고요. 스플랫 이제 기획 쪽으로 봤을 때 스플래툰은 이랬는데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추가해서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런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스플래툰에서는 왜 저도 해봤는데 저 뒤에 계신 분이 저희 팀을 위해 게임기를 일주일간 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고 어떤 그런 그 전에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그런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토리를 구상하고 그거에 대해 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수 체크하실 때 씬 캡처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위에서 찍게 되지 않나요? 네 위에서 찍습니다. 플레이해 보면 측면은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측면을 타고 올라가서 위에를 칠해야 되기 때문에 측면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네. 아까 플레이할 때 측면 칠해지던데. 측면이 칠해지는 이유는 벽 특수 모드로 변해서 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위를 칠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위를 칠하고 싶으면 무조건 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네 분이서 총 얼마 정도 개발을 하신 거죠? 기간이? 한 달 반 한 달 반. 걸렸습니다. 레퍼런스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간 대비 협업이나 여러 가지 되게 훌륭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잘하셨다라고 기간 대비 경력 대비 잘하셨다고 보는데 아쉬운 게 있으면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더 질문을 드려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레벨 디자인 부분에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잘하니까 제가 자꾸 아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통 FPS류나 아니면 스플래툰도 마찬가지로 맵이나 기획 단계에서 이제 레벨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잡고 가요. 예를 들어서 게임이란 거는 모든 게 이제 선택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주는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쁨을 막 느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저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앞으로 갈래 이거를 칠하는 행위를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전통적인 FPS도 그렇고 뭐 스플래툰이나 닌텐도류 거의 다 그런데 어떤 길은 가는 길이 쉬운데 대신 가는 거리가 멀어요. 네. 근데 반대쪽 길은 가는 거리가 뭐 짧은 대신 올라타야 된다든지 뭔가 점프를 해서 넘어야 된다든지 선택권을 줘서 네. 너가 시간을 세이브를 할래 안정적으로 저기 있는 데까지 갈래라는 끊임는 계속 끝이 없이 계속 거미줄처럼 그렇게 엮어 놓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맵을 보니까 약간 다른 게임들 그냥 맵 디자인을 따라서 만들었지 거기에 이제 선택권을 주지는 않아서 기획적으로 그런 레벨 디자인 부분이 좀 추가됐으면은 더 좋았겠다 싶다 뭐 그런 생각이 있고 물론 이게 기간 대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폴리싱 단계에서 하다 보면은 보완할 것도 중요한데, 시간이 되시면은 그 예전에 호모 루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1940년대, 50년대 이제 네덜란드 학자가 인간이 왜 게임을 하느냐.
게임에서 사람들이 왜 이어서 하는지 그 뭐 반복성이나 심리적인 특성을 이용한 그런 학문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기획적인 부분들부터 이제 거기 보면은 뭐 악온, 경쟁, 미미크리, 남을 따라하는 행위들, 뭐 여러 가지 개념들. 그 스키너 박스라고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G에다가 뭐 버튼을 누르면은 먹이가 떨어지는데 그 조건을 네 가지로 나눠놔요. 어떤 거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보상이 나오게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랜덤으로 보상이 나오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템포에 따라서 보상이 나오기도 하고 게임이라는 거나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있고 기쁨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계속 교차 병행이 되도록 레벨 디자인이 돼야 완성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게임도 들어가면은 처음에 캐릭터 선택하고 무기 선택하고 네. 로비로 가고 기다렸다가 게임을 하는데 네. 그 과정 속에서 유저들이 되게 많은 선택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해서 네. 기획을 하고 개발하는 입장으로서 요 씬에서는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을 주고 싶지라는 거를 생각해가지고 배치를 하면은 조금 더 완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플레이 잘 해봤고,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